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부상원을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수용 절차 전반이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책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용을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업인정고시라는 절차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인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수용을 당하시는 분과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완전히 서로 이게 뒤바뀌게 되고, 이 보상금 책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날이 바로 이 사업인정 고시이기 때문에 꼭 개념을 잡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상 절차는 먼저 공익사업이 발표되고 나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바로 오늘의 주제 사업인정을 통해서 해당 공익사업을 완전히 시행하자라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토지나 지작물의 현황조사를 해서, 현황조사를 사업인정 전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사업인정 이후에 현황조사를 거쳐서 보상계획 연락 공고를 하고 보상금을 실제 산정을 해서 보상금이 얼마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이제 협의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협의에 응하면 그걸로 끝,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수용 재결이라는 강제 수용 절차에 돌입하게 돼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전부 다 취득하게 되면은 보상 절차가 전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사업 인정이란 사업 시행자가 하려는 공익 사업이 국가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개인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도 될 정도로 공익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 즉 적법 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남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리를 사업 시행자에게 설정을 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특정 일을 기준으로 사업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게 바로 이 사업 인정 고시이고,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사업 시행자는 강제 수용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고시일 이전에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비교적 동등한 입장이었다면은 사업 인정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잠재적인 점령군의 위치로 완전히 올라서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정고시라는 것이 토지보상법상의 용어일 뿐이고, 실제로 보상에 적용되는 개별법상으로는 이 사업인정을 의미하는 고시일이 다 제각각입니다. 실무에서 실제 그 보상사업이 많이 일어나는 몇 가지 사업을 보면은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시군구에서 이제 도로, 공원, 학교, 관공서,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 시설을 지을 때 적용되는 국토법상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바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작용한다던가, 신도시 개발할 때 같이 LH에서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지구지정일, 재개발 같은 이 도시 및 조항정비법,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이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일 등등 개별법마다 사업인정고시일로 작용하는 고시일의 명칭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자, 또 하나 사업인정고시가 중요한 것이 바로 보상평가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상법제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장치를 2중, 3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몇 년도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 바로 사업인정고시가 난 그 해 연초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칙은 맨 처음 그 협의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물론 그 한참 뒤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사업인정고시일 전년, 그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상법제상 토지보상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를 보상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연도를 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으로 딱 묶어버리면은 그 이후에 아무리 개발이익이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개발이익과는 무관하게 사업인정 전으로 딱 가격을 보상금을 묶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체감적인 효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인정이 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결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뒤바뀌게 되는데, 자, 토지 소유자는 이 중요한 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지작물 조사 거부,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 민원 등등 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많이 논의가 되겠죠. 자, 평가사님들마다 의견은 갈리겠지만은 제 사견을 전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수용 대상이 되는 그 토지에 대한 사적 감정 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방법 외에 토지 수용과 보상에 대해서 일개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시가 감정을 할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 평가란 것이 호가가 아무리 높아져도 평가 전례나 실거래가 같은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어야 감정서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시가 감정을 착수하려고 딱 봐도 크게 감정 실익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인정을 앞두고 추후 소유자 추천 감정 평가를 앞두고 계시거나 수용 재결, 이의 재결에 이르기까지 수용 절차 전반에 관한 관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신 경우라면은 저희 아시아 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